오늘 이 행사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의 중요성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스포츠청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차 포럼에 이어서 6차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 또 올림픽 이렇게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죠. 순식간에 하나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발제에 이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제 토론에 앞서서 그러면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전 국회의원이셨던 장영달 의원부터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장영달입니다. 오늘 체육청 신설을 위한 시민연대가 제1회 체육청 신설을 위한 포럼을 갖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20년 몽양 여운형 선생께서는 독립운동이 성공하려면 체육을 통해서 조선 청년들을 단결시켜내는 것, 그렇게 하면 독립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본인이 운동선수라거나 체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독립운동가이며 동시에 정치인이셨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몽양 선생께서는 조선체육회를 결성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대한체육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대한육상연맹 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 대한야구협회 회장 등등 대한체육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책임을 스스로 맡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건강하게 미래를 위해서 가려면, 그리고 분단이 아니고 통일 정부가 실현되어 나가려고 하면 역시 독립운동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이 중심이 돼서 모든 국민이 활발한 근력으로 튼튼한 몸으로 단결해내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1948년도 정부 수립하기도 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올림픽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내는데 초석 역할을 했던 분도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체육청이 이번에 설립된다고 하면 아마 분단된 조국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중요한 일도 함께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 청년들과 모든 국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고 총력을 모을 수 있다. 이 힘으로 평화 통일까지도 갈 수가 있다. 건강하게 살면서 통일까지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이 독립운동가이며 대정치가였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사상이라고 보았을 때 오늘 체육청 신설을 위한 포럼은 얼마나 칭찬을 해도 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청 신설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청의 성공을 아주 기원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존경하는 박상현 대표님, 그리고 주제 발표도 함께 준비해 주신 이대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현장 전문가들께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성택, 오염풍, 김대희 교수님, 심상보 체육부장님, 신재득 회장님, 곽종배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생활체육의 발전으로 참여자 중심의
스포츠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뒷받침할 스포츠 행정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또한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청의 설립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스포츠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스포츠청 설립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서 우리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신 있는 말씀 참 마음이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규민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규민입니다. 오늘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의 첫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육인의 화합과 단결에 대단히 중요한 발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100년 체육은 대한민국 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이끈 발판이었습니다. 이번 스포츠청 설립이 앞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기며 생활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시민,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체육의 선진화와 스포츠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스포츠청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체육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대단히 역사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포럼 주최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청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첫 포럼 개최가 무사히 끝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모경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가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이모경입니다. 먼저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5천만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건강을 선사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수단으로 더욱 대중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들과 융복합되며 더욱 진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간 조화를 이루고 스포츠 산업, 스포츠 과학과 융합을 이루며 스포츠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의 스포츠 거버넌스 구조로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상황이며 다변하는 스포츠 변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일사불란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전통의 스포츠 강국인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스포츠부를 별도로 두고 있고 독일은 연방정부 내무부에서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흥 스포츠 강국인 중국은 국가체육총국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장관급 부처인 스포츠청을 설립하여 국가적 총력 지원을 기반으로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스포츠 정책, 거버넌스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두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이신 전용기 의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주최하신
왜 스포츠청이 있어야 되는가 토론회를 주최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스포츠에 대한 예산과 이 예산 집행 과정이 정말로 전문성에 기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청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열린 것이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우리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가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정말 스포츠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토론회 이후에도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좋은 논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포츠성을 설립하기 위한 이런 토론회 열린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님들의 말씀, 또 축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차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아왔으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다시 한번 그 성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스포츠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본부처적인 새로운 스포츠 조직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의 개최는 체육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지난 8월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입법화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서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생애에 걸쳐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큰 틀에서의 통합 스포츠 조직에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체육회 회장이신 이규영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스포츠 행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올림픽 성화회 회장이신 신대철 회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올림픽 성화회 회장 신대철입니다. 이번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체육의 혁신적인 발판이 될 수 있는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의 첫 포럼 개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 체육의 선진화와 스포츠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스포츠청이 설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올림픽 성화 역시 1996년도부터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대외적으로 한국 체육의 의상을 드높인 체육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운동선수 복지와
자랑스러운 체육인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발걸음이며 스포츠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스포츠청 설립을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첫 포럼 개최가 무사히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축사 마지막 순서로 김도균 한국체육회 체육학회 회장 김도균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는 주변의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되는지 하는 포럼에 대해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제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모든 국민과 선진국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포츠 기본법이 다시 재개정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이러한 시점에서 스포츠청 설립에 대한 논의는 아주 주요 적절한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스포츠청이 설립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스포츠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교 체육이나 국방 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또 생활 체육이나 이런 체육과 관련한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흩어진 곳에서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와 체육과 여러 가지 교육이 하나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된 스포츠청의 설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책적인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일관성 있는 체육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하나된 체육의 모습을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청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예산이 469조인데 그중에 체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조 4천억입니다.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구조는 저는 상당히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청 설립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와 또 예산을 더욱더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체육 예산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청이라는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플랫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그동안 점단위처럼 각기 다른 조직에서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청 설립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의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포츠가 미래지향적이면서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스포츠청이 미래의 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그리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의 이러한 바람들이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서 스포츠청이 설립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사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여기서 그럼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 포럼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회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 2부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연문홍입니다. 2부 발제를 맡으신 국민대학교 이대태 교수님께서는요, 본 포럼을 주최하는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대태 교수님께서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약 10분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제1차 포럼,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이대택 교수입니다. 먼저 제게 이런 발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스포츠는 인권이자 인권 보장의 표현형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이자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국가는 이 권리를 인지하고 인정하며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는 이러한 권리, 즉 스포츠권을 규정하고 지원할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최근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이유이고 스포츠 기본법이 주창하는 이상이자 개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우리가 가진 현존하는 스포츠 관련 법과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체육 관련 법과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체육 관련 법과 제도가 미래 사회와 세대를 위해 어떠한 준비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기본법 제9조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거버넌스의 설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국가정책위원회의 설치로 우리가 가진 현재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정부 구조와 기관, 단체들로서 스포츠 기본법이 제시하는 이념과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함께 스포츠 기본법의 이념과 취지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와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와 기관으로서 우리는 스포츠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스포츠의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생애 전 주기별, 즉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체육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은 스포츠 참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장면은 보기 힘듭니다. 아이들이 건강이 미래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의 운동 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은 항상 뒤로 밀려 있습니다. 스포츠 참여와 향유의 기회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스포츠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방법은 요원합니다. 전문 체육인과 체육 지도자의 일자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운동부와 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집 주변의 공공체육시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할 수 없이 내 돈으로 내가 찾아서 근처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된 정책의 부재와 함께 정부 부처의 분리적, 이기적 장벽에 의해 좌초된 결과는 아닐까요? 사람들은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포츠 산업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확장성이 막혀 있습니다.
스포츠는 건강산업과 함께 관광산업과 함께 고용과 노동시장과 함께 IT를 위한 과학기술 영역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무궁무진함은 우리가 일찌감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타 분야와 융합하여 그 영역을 확장할 때 스포츠 산업의 가치는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스포츠 융복합 산업을 기획하고 지원할 든든한 조직과 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 데이터 시대, 지방 소멸 시대, 기본소득과 복지 시대, 코로나19, 기후변화, 환경 파괴, 기회 균등, 성평등 등 우리는 많은 사회적 도전과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포츠가 동참해야 합니다. 스포츠가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스포츠의 가치가 인정될 것이며 그것이 다시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길일 것입니다. 스포츠의 사회 문제 참여는 그 연결과 시도의 기회가 제공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 제공할 조직과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스포츠는 분단의 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최전선의 병기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 동포의 교류와 평화 정착은 어쩌면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바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역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스포츠 교류는 단지 한반도에서 남북 평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스포츠 능력과 문화력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더 가열차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철저한 준비와 기획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스포츠청이 필요한 이유는 적지 않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행 기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의 흩어진 체육, 스포츠 사업을 통괄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데이터 시대, 미래 세대의 스포츠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직면한 사회 문제의 스포츠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남북 스포츠 교류와 국제 스포츠에 더 많이 힘을 써야 합니다. 여섯째, 한국 스포츠의 더 큰 미래를 향한 초석이 필요합니다. 스포츠청,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미 존재했어야 할 조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스포츠청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육인과 체육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결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대택 교수님께서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라는 이번 포럼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제에 대한 질문은요, 3부 토론을 마친 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3부 토론은 한국체육대학교 박채희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부 토론 자장을 맡은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에 재직 중인 박채희입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이대택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스포츠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체육인들 안에서도 또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시점에 스포츠청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많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의 자리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토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주성택 경희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게 토론을 맡겨주시고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대택 교수님과 박상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대택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 중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지를 보냅니다. 첫째, 각 부처 간 중복 행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체육 스포츠에 관한 정보와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부처 간 이기주의 폐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집행해서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체육 스포츠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체육 스포츠계의 환경 변화와 시대 변화로 체육 스포츠의 범위 확장과 더불어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독립된 스포츠청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발제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청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처 횡단형의 외청으로 스포츠 행정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다른 부처들과 정책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둘째, 다른 조직과 융합형으로 부처 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책 간의 친화성을 강조해서 타 부처와의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권형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정책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지역 주권형의 스포츠 진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청으로 독립되고 내부 부서가 종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체육 유관 부처들과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스포츠청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가 시대에 맞게 만들어지고 각 부처에 분산된 체육 스포츠 업무를 관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국회를 비롯해서 체육행정가, 체육학회, 스포츠 지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스포츠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청 설립으로 인해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인 스스로 체육계 위상을 떨어뜨려 정책 추진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이에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제의 스포츠청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률적,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성택 교수님의 마지막 토론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이신 군산대학교 오연풍 교수님부터 먼저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또 토론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역사적인 일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스포츠청에 대한 설립 논의가 좀 있었지만 어쩌면 이번 기회에 다음 정부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스포츠청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스포츠청이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 스포츠청의 설치 검토에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스포츠청에 대한 설치 논의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체육계에 일치된 요구가 좀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청을 설치하는 게 반드시 능사는 아니었고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권이 약화된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요구가 미흡하고 또 의견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갈렸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추진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면의 논의는 이제 체육국을 스포츠청으로 지금 확대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인데요. 사실상 2국 체제에 준하지만 국장은 사실상 한 명이죠. 그래서 요 직제를 2국 체제로 당분간 우선은 확대를 하고 위에 청장을 두는 체육인 출신의 청장을 두면 어느 정도 스포츠청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측면에서 이대택 교수님의 발제에 좀 찬성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그 김도균 학회장님도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많은 업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업무를 해야 되고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요. 클럽법도 이제 곧 발효가 되죠.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해서 운동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기능을 하려면 현재 체육국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확대된 추진 체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얘도 복지법이라든지 e스포츠 진흥법 등 많은 체육 관련 법들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노력은 체육청일 때, 스포츠청일 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많이들 하겠지만 문화체육관광인데 이게 어쨌든 융합된 노력들을 그동안 하긴 했어요. 그래서 문화융성계획이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창의한국 등 이런 계획들이 수립된 바 있지만 독자적인 체육진흥계획, 5개년 체육진흥계획 같은 게 반드시 수립돼서 체계적으로 체육 행정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체제에서는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인사 말씀에도 많이 나왔지만 교육, 여성가족, 복지, 노동 등과의 협력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체제 하에서는 어쨌든 그런 성과들이 미흡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스포츠청으로 독립하면 현재보다는 협력 가능성이 제고될 거다. 이렇게 세 번째 이유를 들어봅니다. 네 번째는 이전에 스포츠청 설립 논의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장, 스포츠청장이 국무회의에 참가하기 못하기 때문에 체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가장 과거의 스포츠청 독립 논의의 한계로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총리실이 주관하는, 총리가 주관하는 이 회의를 통해서 극복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스포츠 기부책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스포츠청이 의미가 있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선진 사례인데 일본을 한번 바라봅니다. 일본이 물론 올림픽 때문에 기구를 확대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스포츠청이 여기 5번에 있는 올림픽 패럴림픽과만 이제 폐지되고 그대로 확대된 스포츠청으로 계속 존속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이 50여 년의 생활체육 토대 위에서 엘리트 체육을 강화해서 연합된 생활체육의 토대 위에서 엘리트 체육이 꽃을 피우는 거지
일본이 생활체육을 포기하고 엘리트적으로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쿄올림픽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요. 근데 한국은 생활체육이 여전히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아동 청소년의 생활체육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출산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또 30만 명이 지금 붕괴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엘리트 체육 육성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업무는 현재 체제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스포츠청으로 독립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있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으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업무 연속성은 유지되겠지만 근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로 가는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력 가능성이라든가 학교체육과의 연합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연풍 군산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우리 발제하신 이대택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면서 5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질문하신 내용은 발제자인 이대택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우리 부경대학교의 김대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아까 발제해 주신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로 발제해 주신 이대택 교수님 발제 잘 들었었고요. 네, 또 스포츠청 설립을 위해 가지고 이 시민연대에서 개최하는 이런 설립 포럼에 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도쿄 올림픽하고 이제 패럴림픽이 이 셧다운 상황에서도 이제 뭐 성공리에 마치게 됐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 스포츠 환경의 변화를 보게 된 아주 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13살짜리도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정말 올림픽 종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올림픽에 들어오고 있고 이처럼 이제 많은 사회 변화, 특히 이제 스포츠계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 미래 세대 또 미래의 스포츠 환경은 아마 더더욱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희 이제 스포츠 기본법이 거의 한 발의가 된 지 한 10여 년 만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스포츠 클럽법도 제정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체육인 복지법까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 분야에 있어서 이 법률이 특히 이제 세계 법률이 이렇게 한꺼번에 제정된 사례도 아마 유례를 찾기 힘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육계 환경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법제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이 체육계 환경 변화는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사업들을 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 체육단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대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우리의 스포츠 영역이 워낙 확대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사업들이라든지 정책 사업들 마찬가지로 또 그러한 사업들을 또 받아서 하고 있는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 세부 사업들 이러한 것들은 아마 더더욱 더 확장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체육단체들도 보다 유연하게 또 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뭐 이대택 교수님이나 아까 오연풍 교수님 토론처럼 스포츠청을 설립해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어떤 부처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처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수립될 수 없었던 또 추진될 수 없었던 각종 사업들을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앞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또 토론에서도 아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정책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문제점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스포츠청이 설립됐을 때 우려되는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스포츠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뭐 부처가 체육청이 스포츠를 담당한다고 해서 뭐 스포츠 위상이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거하고 또 부처 안에 외청으로 이제 담당하는 업무 자체는 아마 그 지위가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저희가 뭐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만약에 부처 안에 외청에서 만약에 스포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 정책이나 업무의 위상이 뭐 지금보다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부처 간에 유연한 정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청의 설립 목적인데 이게 부가 하는 거하고 아마 청이 하는 거하고는 그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스케일이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과연 청으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이제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와 이제 연계해서 저희 이제 지금은 법 안에, 그러니까 부처 안에 있는 이 체육 단체들, 지금 저희 부처 안에 지금 공공기관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정부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해서 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뭐 태권도진흥재단, 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체육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법적 위상도 아무래도 부처에 소속돼 있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외청 소속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 어떤 법적 지위도 아마 조금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기관이고 또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인데 이게 부처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공단과 그다음에 부처 밑에 외청 소속으로 이런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체육단체들의 어떤 지위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뭐 하락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부처에 소속되어 있던 체육단체들이 또 청 소속으로 안 되고 혹시나 부처 소속으로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한번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이 국가정책 수립의 어떤 시행과 어떤 체계 적합성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 기존의 그 부처 담당인 국무위원이 담당했던 그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부처 아래 소속되어 있는 외청에서 이 사업하고 있는 이 업무는 아마 다를 텐데 특히 어차피 외청 소속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부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국무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사항들을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뭐 외청 소속이다 보니까 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들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처의 장관의 또 뭐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외청 소속이다라고 하면 뭐 국가 정책의 어떤 수립 체계상 행정 단계가 또 추가돼서 옥상옥의 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스포츠청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력과 예산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뭐 청이냐 부냐 이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는 외청으로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어떤 인력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60여 명의 공무원이 지금 저희 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냥 그 인력 그대로 그냥 외청으로만 온다라고 하면 굳이 뭐 외청 소속이냐 뭐 부처 소속이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정된 예산과 또 한정된 인력 안에서 저희가 스포츠청을 어떻게 이제 구성해야 되느냐. 물론 이건 조금 약간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스포츠청이 설립되면 행정안전부든 정부 차원에서 뭐 논의된 사항들이 많고 또 여기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게 인력과 예산들이 좀 배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는 고려했을 때 과연 청 설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뭐 부처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지금 이제 1국 6개과로 돼 있는 거를 뭐 2국 뭐 10개과로 뭐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처의 영역을 더 체육과의 영역을 더 확대해가지고 기존 부처를 활용해서 보다 더 스포츠 영역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청 소속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뭐 제가 생각하는 또 청의 그림은 저희가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처럼 정말 지역 곳곳에 이런 청들이 다 뻗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청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뭐 단계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좀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슈가 이제 생겨났으니까
앞으로 저희 스포츠 쪽, 앞으로 미래의 이런 미래 스포츠 환경에 대비한 이런 이 정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보다 좀 많은 논의가 되어지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 미래 스포츠 환경에 정말 중요한 이런 체육과 관련된 부서가 신설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질의는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스포츠 환경이 국민 모두가 기본법으로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그리고 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대한체육회 심상보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 심상보 부장입니다. 오늘 제 의견은요, 대한체육회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국가체육 및 스포츠 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 신설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스포츠 가치와 국민 복지로서의 스포츠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융합 분야 확대로 새로운 국가 산업으로서 스포츠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포츠 기본법 및 체육인 복지법 제정 등 국가 기본 정책으로서의 체육 지위가 격상되고 있는 등 국가 정책으로서 체육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체육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조직법상 우리나라 체육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예술, 미디어, 종무 등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다양합니다. 더욱이 현재 체육 관련 정책 업무가 9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요. 부처별 개별 체육 업무 수행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정책 효과도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 영역 및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부처 간 협조 및 협의 일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 분야를 떼어 독립행정기관으로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체육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체육 독립행정기관 설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스포츠청 설립인데요. 저는 스포츠청 설립으로는 체육 정책 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 처 및 청으로 합니다. 부처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는요, 소관 사무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해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처는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가 다 아는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이 있고요. 처장은 차관급입니다. 청은 부의 일부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나 부에 소속된 외청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는 문화재청이 있고요. 기획재정부에는 조달청, 통계청 등이 있습니다. 청장은 처와 마찬가지로 차관급입니다. 만약 스포츠청이 설립된다면 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외청으로 독립적인 스포츠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스포츠청장은 말씀드린 대로 차관급입니다. 스포츠 관련 국무회의 안건 심의가 있을 때 국무위원인 문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스포츠청과 관련한 업무 보고 체계가 스포츠청이 문체부 체육정책과에 보고를 하면 정책과에서 체육국장, 그 체육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이러한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각 부처로 9개 부처로 체육 분야가 흩어져 있는데요. 이 체육 업무를 차관급인 스포츠청장이 주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학교 체육 사무는 교육부와 문체부에 걸쳐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제 부총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은 국가 서열상 교육부가 문체부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지만 국가 서열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부가 문체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업무 협조가 원활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물며 부처 간에도 이런데요. 차관급인 스포츠청이 이런 부처 간에 협의를 한다라든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청이 우리나라 체육 관련 사무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청단위의 행정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체육 분야의 중요성 및 업무 확대에 따라 독립부처로서 위상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스포츠청 설립 요구는 체육인 스스로 체육계의 위상을 낮추고 체육 정책 확장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스포츠청이 아닌 체육 독립부처 또는 국무총리 소속 상설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중에 체육국의 업무와 타부처 체육 업무를 이관하여 독립체육부를 설립하거나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상설기구로 가칭 국가체육위원회 설립을 하는 안입니다. 국가체육위원회는 별도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구성하여 체육 정책에 관해서 정부 관계 부처들을 직접 조정하고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을 능가하는 전문성과 유연성 조정력을 갖춘 조직이며 의사결정 과정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스포츠청 설립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가 체육 분야 독립행정기관 설립에 단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체육 스포츠 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면서 그러나 스포츠청으로는 체육 정책 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토론자님께서는 체육 독립부처 또는 국무총리 소속 상설기구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자와 발제자 간에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의 신재득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회장 신재득입니다.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스포츠청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현재 저희들의 입장과 현 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 과정에서도 두 단체의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명시된 시간의 2016년 3월까지 그 흐름에 늦지 않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정에서 책임성이 관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초대 민선 회장 선거는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간의 불투명한 선거법으로 많은 후유증과 아직까지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자의 단순 논리가 이러한 파장을 야기한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구성에 따른 특성과 개인적 환경 및 일반화의 문제로
야기된 결과인 것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고 주요 내용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운영비를 지원받고 민선체육회장 선거 시 선관위에 위탁하여 체육 자치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민선체육회장 출범과 동시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가 화두가 되면서 지방체육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 법적, 제도적, 안정적 재원 확보란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두 단체의 통합과 통합 후 민선체육회장 선거,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지방체육회는 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계층별에서도 기조발제에서 지적하였듯이 영, 유아는 보건복지부, 학교 스포츠는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에 사단법인 노인체육회라는 명칭으로 대한노인체육회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 발의가 시도된 적이 있으며 얼마 전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체육 전담기구 설치 관련 법안 발의가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대표 발의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법안 발의를 제지한 적도 있습니다. 생애 주기 중 특정 계층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한다면 향후 다른 취약계층, 여성, 유아, 청년 등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상을 구분한 유사한 법안의 난립으로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수혜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생애 주기별 연계 체육 시스템 구축 또한 어려워질 것이며 공공 갈등과 지방체육은 더욱 혼돈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생애 주기 전체를 포용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로 독립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정책적 지원 없이 재정 독립의 정책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법 개정 이전 방안이나 대책도 없이 법정법인화가 이루어진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체육단체의 통합과 민선체육회를 위한 노력은 역대간 정부의 출범 초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정부 주도의 체육단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법인화와 민선체육회 시대에 맞는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체육청 설립을 하는 것이 그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청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체육위원회로 방향성을 잡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토론자께서 공통적으로 체육청에서 위원회라든지 또 군산대 오연풍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육인적 자원부 소속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어느 소속이든지 간에 청보다는 좀 격이 높은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십사 하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이면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시 못하면 물론 현 문화체육관광부보다 더 후퇴하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대변할 수 있는 청보다 격이 높은 저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체육위원회가 되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체육정책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국가체육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더 격이 높은 저희들이 지금 이루지 못한 또 체육부로 격을 높였으면 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어떠한가 하는 의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청에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아까 금방 그 심상보 토론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청보다는 조금 위 기관인 국가체육위원회를 함께 제안하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시고 토론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28개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곽종배 사무총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사무총장 곽종배입니다. 먼저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에 초대해 주신 시민연대 박상현 대표님과 이대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스포츠 활동과 체육시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지방체육회는 민선 초대 회장의 시대를 열고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그 시도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차장님께서 지방체육회 관련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민선 초대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장으로서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 설립,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 228개 지방체육회 한마음 한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과제를 위해 더욱 더 힘차게 나아갈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과제는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 단체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정부도 조직 개편을 통하여 발전하는 지방체육회와 협업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체육 정책을 펼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점차 발전하는 체육계의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더 큰 도약을 이룰 때가 지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하여 발전하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지방체육회의 무관 발전과 건승을 교훈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강한 나라일수록 스포츠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강하고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 75억 인구가 일본 도쿄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여름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올림픽 959개 메달 중에서 금메달을 많이 획득한 나라의 면면을 살펴보면 메달 취득은 운동하기 좋은 체육시설이 빛이 되고 그 시설 위에서 과학적인 기량 기술을 다지는 지도자의 지도력이 뒷받침되고 선수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피나는 연습과 훈련으로 강인한 체력을 다져 실전에서 승리의 영광을 갖는다는 교훈을 몸소 느낍니다. 이렇게 얻어진 금메달의 영광은 선수 자신은 물론 자기 나라에 측정할 수 없는 국위가 선양되어 나라 발전과 더불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발전시키고 진흥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체육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스포츠청이 발족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일본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12년 만에 금 12개, 은 8개, 동 21, 총 41개를 따고 6.15 대약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5월 장관급 부처인 스포츠청을 신설했습니다.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며 과학적으로 기초 종목에 투자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0개, 종합 3위를 도쿄 대회 목표로 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엘리트 체육 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스포츠 정책은 문부 과학성, 스포츠 청소년국이 주도했습니다. 후생 노동성, 경제 안전성, 산업성, 예무성 등도 복잡하게 이렇게 관여를 했습니다. 이런 난맥살을 걷어내고 일사불란한 정책을 이행하려고 스포츠청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발족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청에는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국제과, 올림픽 패럴림픽과 등을 뒀으며 이것은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무려 40%나 늘렸습니다. 74억엔 우리나라로 817억 원에서 103억엔 그러니까 1,138억 원으로 증여를 한 것입니다. 예산 집행 방식도 확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국민체육공단 격인 일본 스포츠진흥센터 기금과 일본 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JOC 보조금이 경기단체에 제각각 지원됐습니다. 스포츠청 출범 이후에는 전략적 육성 종목과 선수 쪽으로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스포츠청이 한국의 대한체육격인 JOC 등 관련 단체 의견을 모아서 배분하는 예산은 각 종목 대표팀의 합숙과 국제대회 참가, 지도자 애국 연수와 애국인 코치 초빙 등에 사용했습니다. 올해 일본 스포츠 예산은 324억엔 그러니까 3,579억 원으로 역대 최고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본 선수단장은 스포츠 예산을 2년 안에 1천억 엔 1조 1,04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지원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확대는 전폭적인 지지 여론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90.4%가 국제대회에서 일본 대표 성적을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체육부 기자는 도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뒤 올림픽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 선수들도 더욱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국위 선양하고 수출 증진과 부강한 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청을 신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신설해서 지도자의 지도력을 배양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며 질서 있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할 때입니다. 리우올림픽과 도쿄올림픽 결과를 냉철히 살펴보면 체력은 국력이며 경선 순환 구조 또는 시스템에서 기량이 툭출하게 발견된 사람이 나오면 선수의 길을 가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전문체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즐기다 보면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도 건전하게 되어간다는 것은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육이고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스포츠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스포츠청을 통해서 한국의 현재 학교체육 그리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관광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스포츠청으로 일원화해야 되며 일원화된다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청을 통해 체계적으로 선수관리, 지도자관리, 생활체육관리 등 각종 체육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청이 설립이 되면 체육행정에 대한 전문화와 모든 체육을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산하의 스포츠 지도자 인권센터 설립, 인성교육센터 설립을 하여 국가가 국민생활 가까이에서 전 국민의 체육이 되고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100세 시대의 노인 체육을 전면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이 곧 전 국민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는 스포츠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남녀노소 국민 모두가 체육을 생활하는 문화를 만들어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이 나오고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이 나온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체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학교시설, 각종 체육시설,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독립적이고 자발적이며 자립적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전문체육, 엘리체육으로 육성된 선수 출신들에게
특히 세계적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문 선수들에게는 국가가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전국 자치단체 체육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초중고 학교 등 공공시설의 체육 담당 지원으로 채용하여 신분을 보정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세계 최고위까지 올라간 전문가에게 또는 다양한 종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생활 속에 배우고 익히는 영광과 함께 즐거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스포츠청이 신설을 바랍니다. 신설되는 스포츠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정부에서는 체육부를 신설하여 국익과 국군의 사활을 걸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꾀하여 당시는 냉전 시대이면서도 한국의 경제력이 무척 낮았지만 2개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당초 계획안대로 한국의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스포츠 붐과 함께 무역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운동력이 된 것을 체육인 한 사람으로서 깊이 되새겨 볼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속히 스포츠청을 신설할 때만이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토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 신설한 그 스포츠청, 일본의 스포츠청의 사례와 2020 일본 올림픽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나라가 체육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스포츠청 신설이 긴급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저도 어느덧 30년가량 이 체육인으로서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면서 정말 이 스포츠청이라는 이 기구가 과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움직임에서부터 놀이에서부터 운동에서부터 체육에서부터 스포츠에서부터 이제는 신체 활동이란 용어까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접근하는 용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축사에서도 그렇고 발제에서는 스포츠청으로 일관되게 하셨지만 우리 토론에서도 체육청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체육인들도 그렇고 과연 체육청과 스포츠청은 뭐가 다른 건지 과연 거기에 대한 그 동의는 있었는지 이런 것들부터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신 우리 토론자분들이 질문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오늘 좌장으로 이렇게 순수한 입장에서 참여했을 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우리 발제해 주신 이대탁 교수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신 6분 감사드리고요. 물론 제가 예상했던 그 질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이실 겁니다. 6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볼 수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청을 왜 만들어? 라는 그 반문보다는 오히려 심지어 늦었다. 이제라도 만들어야 된다. 스포츠청을. 그렇게 말씀을 다들 주시면서 스포츠청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씩 이제 이견 내지는 의문 내지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위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조직상으로서 청의 규모나 위상보다는 부의 규모 위상 또는 그거보다 더 비등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국가체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자체에는. 그러나 그 위상과 그 규모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또 거꾸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통과된 스포츠 기본법에는 제9조에 분명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라고 일단 명기해 놓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이 그 위원회가 신설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좀 규정하고 그 위상을 높여둘 필요는 있겠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스포츠청을 이 작은 규모 또는 뭐 작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규모보다 좀 큰 거로 갈 수 없느냐를 했을 때 첫 번째 직면하는 문제가 첫 번째 예산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른 부처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이게 부라는 큰 부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좀 그걸 떠나서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로 가져갔을 때 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 플러스 어떤 우리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가 충분하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부 또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뭐 심지어는 뭐 부총리격으로 뭐 올라가는 것은 저도 원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가기 위한 컨텐츠를 우리가 충분히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발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초속이고 디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마지막에 종착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단계별로서의 청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체육 스포츠 정책, 그리고 사업,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성 하는 것들을 충분히 획득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는 청보다는 부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정도의 스텝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마지막에 종착지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스포츠청의 간혹 일본의 스포츠청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정부 구조가 보통의 경우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봤고, 일본이 2013년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바로 스포츠청으로 이제 다시 만들고, 그래서 메달을 많이 땄죠. 저는 스포츠청이 지금 일본의 그런 하나의 조직적인 문제에서의 비교는 될지언정 저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확장성인데요. 지금 일본의 스포츠청을 말씀을 하시면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도쿄올림픽과 메달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메달보다는 훨씬 더 그 메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절대 메달 많이 따야죠. 많이 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메달 따는 것이 스포츠청을 설치하는 데 하나의 목적으로 가져가면 저는 그 명분은 상당히 그 동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스포츠청을 통해서 스포츠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론 오늘 이제 곽정배 회장님하고 신재록 회장님도 이제 지역에서 현장에서 뛰시면서 이제 보시면 이게 단순히 그 메달을 떠나서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포츠청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현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스포츠 문화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확장된 스포츠 산업,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지어는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치에서의 수준이 아니고 이 경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야 결국은 저는 이것이 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그 토론 좌장을 맡고 계시는 박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체육청하고 스포츠청하고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그 언어의 유희를 좀 넘어서요. 저는 체육이라는 것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어떤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체육의 라는 단어의 범위가 매우 복잡해질지언정 그 확장성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라는 단어가 앞으로의 그 확장성, 뭐 데이터 시대, 그리고 뭐 저출산 시대, 기후 시대, 뭐 앞으로의 뭐 인간의 기본권 시대, 뭐 이렇게 갔을 때 저는 그리고 스포츠의 종류가 그 다양해지는 것,
것을 모두 봤을 때 저는 스포츠청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것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스포츠라는 단어로서 그것이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청을 만드는 게 옳으냐라는 반문을 하고도 계십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겠죠, 스포츠라는 것을. 그러나 스포츠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새로 정의해가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다른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저는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기술력, 그러니까 5G든지 IT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스포츠 향유권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저는 스포츠청이 어떠한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상이다 보니 시간상으로 많이 줄어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활발한 토론을 거치면서 4시가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주로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제목처럼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 왜와 무엇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왜와 무엇도 무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법이 이제 내년 2월이면 제대로 시행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건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화합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심사숙고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 지향의 방식이 아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가 국민의 행복을, 그리고 행복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바탕이 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소석이라고, 그리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발제자 우리 이대택 교수님과 그리고 6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제1차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 거에 대한 오늘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